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까봐 그동안 배운 내용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이고요. 그 4개의 기둥은 연, 월, 일, 시에 맞춰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태어나신 분들은 신축년이 되겠죠.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술월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2021년 10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이 글자들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 그리고 시에 부여되어 있는 이름대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글자들을 천간이라고 했었고요. 밑에 있는 글자들을 지지라고 했는데요. 이 천간에는 총 10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의 글자들이 있었고요.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큰 작,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지지에는요 총 12개의 글자가 있었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어플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해, 자, 축. 그래서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낸다 그랬고 이 계절 사이사이마다 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큰 작, 큰 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아이고 아닌데 얘랑 얘, 아이씨 얘랑 얘. 죄송해요. 큰 금, 큰 물 이렇게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데 큰 토. 왜 여기가 큰 토인지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세요. 그리고 얘는 작은 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됐습니다. 이 도화지가 자꾸 움직이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배웠죠. 그래서 생극이라 그랬죠. 상생상극.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었나 하면은 수생목, 목생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이제 더하기죠. 그 다음에 빼기는 수, 극, 화, 목, 극, 토. 화는 쇠를 달구니까 화극금, 토는 물을 가두니까 토극수, 그리고 금, 극, 목. 요게 이제 빼기였죠.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큰 물은 큰 나무를 잘 생하고 큰 나무는 큰 불을 잘 생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어느 정도 생해주는 기운이 있고, 작은 애들끼리. 그래서 수생목 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 목생화 할 때 이러면은 작용이 크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면은 일어나긴 하는데 규모가 좀 작다라는 거죠. 왜? 작은 나무가 작은 불에 들어갔으니까 일어나기는 하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무는 큰데 작은 경우. 그럼 얘는 정말 좀 힘들다고 봐야죠. 왜냐면 큰 나무가
작은 불에 뛰어들었으니 작은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생화가 잘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주 전체 형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예를 들어서 수, 목, 화, 또 뭘로 할까요? 수, 목, 이거 너무 단순한데? 그리고 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이전 영상들 한번 보시면서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건지 한번 좀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고 몇 번 복습하시다 보시면은 저절로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주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사주를 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느 것도 틀린 방식은 없어요. 저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기시고 좀 아시면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또 복잡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왜 필요한가? 크로스 체크할 때 정말 좋아요. 내가 이 방법대로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다른 이론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가? 당연히 어떤 형태로 봐도 그런 똑같은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뭔가 하나가 틀리게 나온다. 그럼 어딘가에서 오차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킹 하는데 대단히 좋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항상 그 이유를 알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유를 스스로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뭐 언젠가 한번 사주 영상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갑신일주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신이 동물로는 원숭이에요. 그리고 갑은 나무죠. 그럼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있는 형상이라 재주가 많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그럼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있으니까 뭐 원숭이니까 재주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묘목은 토끼인데 그럼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갑신일주 실제로 재주 많습니다. 그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신금 안에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큰 나무인데 밑에 큰 금이 있죠. 큰 금이 있다는 거는 큰 도끼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위태롭겠죠. 또는 큰 금이니까 큰 바위 위에 핀 나무도 되겠죠. 그럼 이 친구한테는 내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거를 애타게 찾을 거예요. 그럼 지장간 안에 한번 볼까요? 나한테 도움되는 거 뭐 있어요? 임수 있죠. 특히나 큰 물 있죠. 수생 목 해주고 있죠. 그럼 이 간목일간한테 임수는 뭐냐? 편인이에요. 편인이 뭔지 아세요? 학자성이고 전문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죠. 이것저것 아는 게 많으니까요. 정인하고 다르게 편인은요, 이게 치우칠 편자잖아요. 그래서 막 음모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사주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공상이나 망상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죠. 아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무슨 원숭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진토는 용이거든요. 그럼 용은 보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마 그럴걸요. 무진일주다 그러면은 용이 큰 돼지를 머리에 이고 있어서 승천할 수가 없겠구나. 불행한 운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주 미신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공부하시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다 이유가 있고 미신이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영상을 보셔도 좋은데 이유를 항상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이게 제가 오늘 배운 내용 종합하려다가
여기로 옆으로 샜는데 뭐 어느 정도 종합은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